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방철호 작가의 수필집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마음이 남았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작가님이 전직 교사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글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참 뭐랄까 따뜻하고 다정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느껴져요. 오늘 이 책을 같이 보면서요.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깐 이렇게 숨을 고를 수도 있구나 하는 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. 좋은데요? 이게 원래 작가님이 블로그에 쭉 올리셨던 글들을 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꼭 독자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, 소통하는 느낌이 강하죠. 작가님이 발견한 그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온기나 유머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사실 이 책의 진짜 힘은 그 평범함에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대단한 철학이나 교훈을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. 네.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든가 낡은 호미 한 자루, 심지어 교통 위반 딱지 같은 정말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말을 걸어오거든요. 그래서 읽다 보면 맞아. 나도 이런 적 있는데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. 아마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일상도 한번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네요. 그럼 그 시작으로 아주 강렬한 기억을 남겼던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아버지는 왜 새벽마다 검은 옷을 입고 뛰었을까? 라는 제목의 글이에요. 이 이야기 작가님이 이른 새벽에 강변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도로를 위험하게 휙 가로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해요. 저라도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. 위험하잖아요. 그럼요. 솔직히 저 같아도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.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이니까.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막 한마디 하려는데 하려는데. 얼굴에 딱 본 거죠. 근데 아는 이웃인 거예요. 아,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돼요. 그렇죠. 아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. 네.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이웃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. 어떤 소식이었죠? 그분의 아들이 간경화 말기라 간 이식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대요. 그래서 아버지가 간을 주기로 한 거죠. 아버지가요? 네.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 본인한테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와, 그럼 설마 그 새벽에 도로를 뛰었던 게? 바로 그거였던 거죠. 아, 아들한테 간을 이식해줄 그 자격을 얻으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새벽마다 달려서 지방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. 세상에. 그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였던 달리기가 사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군요. 맞아요. 그 사연을 듣는 순간 작가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저라면 처음에 가졌던 그 분노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. 저도요.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. 네, 정말.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참 쉽게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조용히 증명되고 있는 사랑이 사실 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. 맞아요.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 속 누군가도 어쩌면 지금 그런 필사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 숙연해지네요. 그쵸. 이 책에는 유독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랑, 특히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중에서도 저는 홈이 어떤 생의 흔적에 바칩니다. 이 글을 읽고 한참을 좀 먹먹했던 기억이 나요. 그 호미 이야기 저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. 이 글의 주인공은 어머니도 작가 자신도 아니고 바로 홈이 한자루예요. 네, 맞아요. 평생 밭일을 하신 어머니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래서 날이 다 닳아서 반들반들해진 그 작은 홈이요. 작가님은 그 호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그대로 읽어내더라고요. 그 묘사가 정말 뛰어나죠. 호미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동일시 되는 거죠. 억적스럽게 잡초를 뽑아내던 그 호미처럼 어머니도 질긴 가난과 시집살이를 이겨냈다고요. 평생의 노동으로 달아서 작아진 호미날처럼 어머니의 손과 얼굴 또 몸집도 그렇게 작아졌다고 표현하는데 그 문장에서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. 특히 마지막 장면이 정말 잊히질 않아요. 가난 말기로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
주먹만한 얼굴로 작아졌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그 침대 위에 마치 작고 낡은 홈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것 같았다는 그 묘사.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작은 사물 하나에 응축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참 숙연해지는 부분이죠. 네.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홈이, 즉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여전히 남아서 자식들의 마음밭을 메주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이 아주 긴 여운을 남겨요. 그렇죠.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나요? 누군가의 삶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 말이에요? 그러게요.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네. 이렇게 먹먹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건 바로 다음 장에서는 우리를 웃게 만든다는 점이에요. 하하, 맞아요. 분위기 전환이 확실하죠.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의 길 기적을 체험하다. 이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지 않았나요? 아, 그 이야기요. 정말 재치 있는 반전이 있었죠. 네. 수능 감독관으로 가던 길에 지각할 위기에 처하잖아요. 꽉 막힌 도로에서 정말 다급해지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를 하죠. 신이시여, 제발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요. 네, 아주 간절하게요.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딱 드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눈앞에 길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거예요. 기적이 일어난 거죠. 그렇죠. 작가님은 이걸 보고 아,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그 길을 신의 길이라고 이름 붙이고 감격에 차서 달려가죠. 신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그 전율과 함께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하는 아주 경건하고 숭고한 체험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. 근데 며칠 뒤에 날아온 우편물 하나에 그 숭고함이 와르르 무너지죠. 하하, 바로 갓길 주행 위반으로 날아온 범칙금 6만 원짜리 고지서였던 거예요. 작가님이 신의 길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경찰이 보기엔 그냥 갓길이었던 거죠. 네. 하하, 바로 이런 점이 이 작가님의 매력 같아요. 경건한 순간을 만들었다가도 금세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로 마무리하면서 독자와의 거리를 확 좁히잖아요. 맞아요. 우리도 다급하면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하니까요. 그럼요.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말라는 그런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야기는요. 그런 작은 행동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글입니다. 네. 일탈, 그 작고 소심한 반란, 머리핀 사건인데요. 칭찬 한마디 건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잖아요. 어렵죠.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요. 네, 저처럼 좀 소심한 사람은 더 그렇죠. 작가님도 평생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대요. 네, 그런데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한 여성의 머리핀이 그날따라 유독 예뻐 보였던 거죠.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마디 건네는 일탈을 감행해요. 머리핀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요. 네, 아주 조심스럽게요. 근데 그 작은 말 한마디의 효과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커지더라고요. 어땠는데요? 일단 말을 건넨 작가님 자신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대요. 스스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밥도 맛있고 심지어 직장 상사의 잔소리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었다고요. 아,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. 맞아요. 그런데 이 글이 더 특별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아, 그쵸. 그 칭찬을 들은 여성의 시점도 나오죠. 아침부터 기분이 엉망이었고 2년이나 된 낡은 머리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꽂고 나온 거였거든요. 아, 그랬군요.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에 엉망이었던 그녀의 하루가 완전히 바뀐 거죠. 와,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어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. 네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무너져가던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켜 세우고 그 따뜻함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것. 이건 당신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? 오늘 방철호 작가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마음이 남았다를 같이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희생, 또 한 사람의 삶이 담긴 기억, 웃음 나는 실수, 그리고 작은 칭찬의 힘까지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낀 것 같아요. 결국 작가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발견인 것 같아요. 발견이요? 네, 우리 삶이 무슨 대단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. 아, 중요한 건 그 순간들에 잠시 멈춰서서 의미를 발견하라는 태도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.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볼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. 책에 인생의 정답은 있다라는 글이 있거든요. 네,
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들이 있대요. 좀 더 나답게 살 걸,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낼 걸, 스스로에게 더 행복해질 기회를 줄 걸 같은 것들이요. 아, 어쩌면 이게 인생의 정답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. 만약 인생의 정답이 삶의 끝에서야 명확해진다면 그 정답에 따라 살기 위해 당신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?